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사전 투표를 하고, 제가 바깥에 이제 아침 6시에 이제 출발해서, 제가 자주 다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동사무소에 이제 거쳐서 이제 사전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상 제가 투표를 평생 동안 빠지지 않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투표를 몇 번 하지 않았어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한 당에 치우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평하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투표 용지가 2개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투표 용지를 2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 그거는 길지 않고 짤막하고 아주 알맞게 딱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길어요. 엄청나게 많더구만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찍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 중에 이제 얘기가 하는데, 나이 많은 먹은 사람이 손이 떨리는 사람 있잖아요. 숟가락질도 못합니다, 잘. 그래가지고 손이 많이 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많이 떨리지는 않지만은 무슨 젓가락을 짚는다든가 아니면 볼펜을 짚는다든가 하면은 이 손이 더욱 떨립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표소에 들어가서 도장을 찍을 때 적당한 칸에다가 딱 찍어야지 정상표가 되는데, 바깥에 찍어 놓으면은 그게 이제 무효표가 됩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많이 생겨요. 우리 친구 하나하고도, 우리 친구는 아니지만은 이웃에 나이 많은 사람 보면은, 내가 가서 투표를 평생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는데 손이 떨려서 획군데다 찍고 왔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생각에는 정확하게 찍었는데 손이 떨려서 바깥에다 찍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무효표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거관리를 참관하는 여러 명이 참관하에 그런 사람은 대신 의사를 물어봐서 대신 기표를 해주는 것이 무효표를 막고 정확한 선거가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은 말로 이제 누구를 찍겠다. 그러니까 로봇이 찍어주는 AI 로봇가 대신 찍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든지, 아니면 선거를 관리하고 참관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조를 받아서 누구를 찍으라고 하세요, 손이 떨려서 잘 찍지는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도와줘서 누구를 찍으려고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대신 찍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무효표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이제 뉴스를 보고 지금의 이제 촬영을 하는 중인데,
그 현직 대통령이 그 의료 개혁 혁파를 완전하게 완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유튜브를 찍기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고의 대통령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무슨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를 앞두고 그 당을 선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참고용으로 듣고 본인들이 투표할 때는 찍고 싶은 대로 찍으세요. 내가 뭐 현직 대통령 찍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최고의 대통령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한 달 40일 가까이 끌어왔는데 지금의 중간에 그만둔다고 해도 역사적 평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남을 것인가. 그 전에 뭐 대통령 누구는 40일, 2달 가까이 끌다가 결국은 항복을 하고 손들고 의료 개혁을 혁파를 못하고 개혁을 못했다, 이런 역사적인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의사단체가 그 자기들하고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면은 왜서 저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부에서 한다는데 뭐 질이 떨어지고 또 너무 많이 뽑으면은 그 교육에 문제가 생기고 미래에 그 우리나라의 그 의학계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 그거는 뭐 자기들이 얘기는 그렇게 해도 자기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뭐 정원을 10,000명을 뽑든 뭐 하든 간에 나라에서 전부 다 그 책임을 지고 역사가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의사단체들이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면 저렇게 강력하게 반대할 이유가 없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저렇게 단체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정부에서 하는 일은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뭐 질이 나쁘든 뭐든 잘못되든 간에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그냥 놔두면 되는 겁니다. 관련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대개 나는 그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대개 보면 단체 행동을 할 때는 이제 임금 협상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그 단체 행동을 하는데, 이거는 이 의료단체는 특이합니다. 정원을 갖다가 이제 많이 줄이게 되면은 이제 임금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의사가 많이 배출되게 되면은 임금이 떨어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요, 이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제 수입의 차이가 난다. 옛날에 변호사도 그랬잖아요. 한때 변호사가 사법고시를 이용해서 너무 변호사 배출이 많다 보니까 옛날 말이지 그 사자 달린 변호사도 이제 빌어먹는 직업으로 됐다. 그런 얘기가 지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그 일반 사람들이 다 입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 내가 그런 얘기니까 변호사가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옛날 말이지 요즘에 변호사들이 빌어먹는 직업이야. 뭐 별로 수입이 없던데, 한때 변호사가 사법고시로 합격한 사람들은 절대평가로 전부 다 했잖아요. 상대평가를 한다는 것은 정원제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사법고시를 봐가지고 고득점 순위로 해서 500명만 딱 뽑겠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정원제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변호사가 많이 배출이 되지 않겠지요.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은. 상대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은 그 고득점 순서대로 몇 명을 딱 커트라인을 정해서 인원을 뽑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원제예요. 예를 들면은 사법고시를 올해 봤는데 전국적으로 응시생이 뭐 500만 명이 응시했다.
그런데 딱 10,000명만 뽑겠다. 그런데 어떻게 10,000명을 뽑느냐. 성적 순서대로 1등, 2등 해서 500등까지 딱 커트라인을 잘라내서 그것만 뽑고 500명만 뽑고 나머지는 뽑지 않겠다. 그게 바로 이제 커트라인 정원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변호사 수입이 많이 올라가고 거러지 그 직업이 아니라 귀족 그 레벨에 속하는 특별의 그 수준의 레벨에 있는 귀족 집단의 그 고수익 집단이 되게 됩니다. 똑같아요.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의사들도 많이 배출이 되게 되면은 수입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거러지 그 의사, 옛날 말이지 사자 달린 의사도 요즘에는 거러지 신세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많이 배출이 되면은. 그 변호사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상대평가를 해가지고, 정원 몇 명을 고득점 순으로 커트라인을 잘라서 뽑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민주적이 될 수가 없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다른 데는 전부 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의사단체만 그 정원제를 해가지고 의사를 많이 뽑지 않아가지고, 그 귀족 그 레벨에 속하는 특권층에 속해가지고 고소득만 그 의사들만 많은 수입을 차지해가지고 정말 평화롭게 풍부하게 부자로 산다. 그게 그 소득 재분배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중산층이 가장 많아야 하는데 그게 이제 소득 재분배라는 게 세금을 이제 부자세를 많이 걷어들여 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고 해서 소득 재분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것이 그 세금 정책으로 소득 재분배하는 원리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반하는 그 단체 행동이 되겠지요. 당연히.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돈 벌지 못하고 어떤 귀족층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부류의 층이 있다. 그것은 한 나라의 그 불공평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 대통령, 그래서 27년, 30년 가까운 그 정원제가 시작되고 3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나면서 의료 개혁 혁파를 하지 못하고 완수하지 못한 역대 대통령들이었습니다. 지금의 현직 대통령이 의료 개혁 혁파를 해서 완전히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얘기만 듣고 참고용으로 들어요. 제가 무슨 선거용으로 지금 유튜브를 방송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 내가 생각할 때는 최고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최고다. 소신 정치를 해서 세계의 소신 정치인의 지도자로서 1등이다. 그랬으니까 소신 정치 상을 받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만일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에는 별로 피부에와 닿지 않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의료 개혁이 완전히 혁파화돼 가지고 의사를 많이 배출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때에 제가 유튜브를 방송했을 때 김기동이가 유튜브를 얘기하던 것이 빈말이 아니구나 느낄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의 그 남쪽 지방, 전라도 지방 같은 데는 그 국립대학을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한다고 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순환 근무를 시키긴다 해가지고 그 지역에는 완전히 붕 떠 있습니다. 찬성입니다. 대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나라 30년 가까운 역대 대통령 정치사에서 의료 개혁 혁파를 해서 완수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밖에 없다 그렇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엄청난 평가가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박정희 대통령 못지않게 한 15년 정도는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 생각이 그래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중임, 그 다음에 이중임, 삼중임 해서 이 중임을 하게 되면은 10년입니다. 3중임을 하게 되면은 15년이고 4중임을 하게 되면은 4, 5, 20년을 대통령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모방하지 않겠는가 저 생각에는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치를 내가 뭐 국민들을 폄하하는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그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뉴스 같은 거 봤을 때 우리나라의 군함의 진수식을 했잖아요. 진수식이라는 것은 나아갈 진자에다가 물 숫자입니다. 배를 처음에 만들면은 이 배 이름을 새로 이름을 짓습니다. 선박 명명식을 하고 진수식을 한다. SLM 군함을 만들어서 진수식을 했다. 거기는 이제 핵폭탄도 장착할 수 있다. SLSM 진수식을 했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핵무장을 완수한 대통령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직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혁파해서 완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수건 사업이었던 핵무기를 완전 핵무기 보유 국가로 완수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아마 최고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의료단체하고 정원, 의사 정원을 역대 대통령은 항상 협상을 했잖아요. 올해는 의과 대학생을 몇 명을 뽑을까요? 의료단체한테다가 그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3,000명을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의료단체에서 그게 무슨 말이 되지도 않은 소리. 그러니까 한 500명만 뽑읍시다. 한 450명만 뽑읍시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또 잘못하면은 또 파업을 하게 되면 큰일 날 텐데 그냥 항복을 하고 그냥 450명만 의료단체에서 제시하는 대로 450명만 뽑자. 그렇게 지금의 역대 대통령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의료개혁 혁파를 해서 완수를 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이어져 왔잖아요. 그게 이제 백전백패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게 말하자면은
와전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정치를 하면서 자기 보신주의, 자기 임기만 적당하게 무난하게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임기만 마치고 나오는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을 갖다가 와전 정치를 한다. 제가 이제 이름을 새로 붙인 거예요. 그거는 지금의 네이버 다음 포털에도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와전 정치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로 만들어낸 신조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와전 정치인이다, 뭐 철새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와전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소신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에 얽매여서 알면서도 소신 정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알면서도 자기 이익과 안일 무사, 그러니까 무탈하게 무난하게 임기만 마치고 개인 이익을 위해서 임기만 마치고 퇴직을 하면은 된다. 그런 이제 와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밥줄이 끊기지 않고 봉급이나 적당히 받아먹고 임기만 마치고 무탈하게 무난하게 공직 생활을 하다가 끝마치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와전이라고 합니다. 와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반대가 옥쇄라고 합니다. 자기가 소신 정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이익을 내가 정말 정치인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옳다 하면은 그대로 밀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소신 정치입니다. 자기 소신이 있다. 이것은 정치가 바른 방향이다 했을 때는 저돌적으로 밀고 나간다 할 때 그 저돌적이라는 것이 돼지 저자를 씁니다. 그래서 돼지 저자에다가 우뚝할 돌자를 써요. 그래서 돼지 새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앞만 보고 나갑니다. 자고 우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돌격한다고 그러면은 직진만 합니다. 뭐 앞에 벽이 있든 바위가 있든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저돌적인 업무 추진 능력이라는 저돌적인 단어가 거기에서 유래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돼지 저자 쓰는 거예요. 우뚝할 돌. 그러니까 돼지가 그냥 앞만 보고 직진한다. 좌고 우면하지 않고 저돌적으로 이제 밀고 업무 추진력을 밀고 완전히 정면 돌파를 하면서 완수를 하겠다. 그게 이제 저돌적이라는 게 한자입니다. 제가 한자 한문을 가르치는 제가 한학자잖아요. 그래서 저돌적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돼지의 습성은 피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간해서 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가겠다 하면은 그곳으로 그냥 갑니다. 세상 없어도. 그래서 이제 돼지 습성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쇄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비겁하게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인기에 영합하고 개인 이익이나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서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비겁한 정치를 하지 않고 이게 바른 정치하는 길이다, 바른 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걸 갖다가 소신 일을 한다, 소신껏 일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요. 의사로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의사도 이제 그 소송에 휘말릴까봐 의료 사고가 나면은
의료사고가 나면은 소송에 이제 휘말릴까봐 소신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진료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어 진료를 합니다. 방어 진료를 한다는 것은 적당하게 진료를 한다는 얘기죠. 위험한 그런 진료는 하지 않고 안전한 검증된 진료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소신껏 진료를 하는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진료를 합니다.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이렇게 한번 하면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소신껏 진료를 한번 해보자 해서 하는 걸 소신껏 진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의사들이 진료할 때에 소송을 걸어서 환자가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소송의 그 승소율이 의료단체의 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서 환자가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 전문직이고 또 그 증거 입증 책임은 의사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입증할 책임이 환자한테 있다. 그런데 환자가 뭐 알아야지 입증 책임을 하지요. 의사들이 전부 다 뭐 CCTV도 설치하지 말아라. 뭐 진료 카드도 뭐 어떻게 하라. 미리미리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손해배상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치료를 받다 죽었다. 가족들이 이제 의료사고 소송을 내면서 손해배상을 소송을 낸다. 그러면 그 증거 자료, 그 원인이 되는 증거 자료를 밝히는 것은 그 환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 그래서 환자가 전부 다 증거 자료를 만들어서 입증 책임을 밝혀야 합니다. 그게 쉬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소송 제도는 증거주의입니다. 증거주의. 심증주의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증거에 입각해서 소송의 그 판단이 결정돼서 그 선고 주문이 작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내가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의료개혁 혁파를 해서 의사가 부족하던 것이 옛날에 그 변호사들처럼 너무 많아서 넘친다. 그래서 한 집 건너 병원이 생긴다. 그 정도가 되고 지방에 의과대학을 많이 설립하고 공공병원을 많이 설립해가지고 정말로 잘하는 병원은 지방에 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병원을 찾아가려면은 지방으로 가야 된다. 전라도, 강원도라든가 이 지방에 최고 잘하는 병원이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병원도 균형 발전을 해서 분산을 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너무 그 유명한 의사를 한번 그 진료를 받으려면은 6개월 내지 1년 동안 예약을 하고 기다렸다가 진료를 받게 돼도 3분이나 3분이면 끝납니다. 아무리 그 유명한 그 옛날에 그 동의보감을 창제하신 허준 선생님이라고 해도 3, 4분 만에 그 사람의 그 병을 100% 발견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게. 그럴 것 같으면은 주치의라는 제도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의사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의사 부족 때문에 의사들을 한번 의사를 채용하려면은 최소한 연봉 3억, 4억, 5억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 돈으로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세금으로 나가든 뭘로 나가든 간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에 제가 찍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 정부가 그렇게만 된다면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상이 높은 대통령이다. 완전히 그 옛날에 이순신 장군의 위인전에도 실릴 만한 대통령이다. 외교 문제도 사실상 일본하고는 앙숙이었던 것이 우리가 원만하게, 그리고 외교 문제도 상당히 그 실적도 좋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내가 선거용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유튜브를 보는 국민들은 제가 선거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마음 먹었던 사람을 뽑으세요. 제가 뭐 여당을 뽑으라, 민주당을 뽑으라 해서 이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라는 얘기예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완전히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고다. 그렇게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생각이 다 틀리겠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현 정부의 3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이 명령을 받은 3대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의료 개혁을 혁파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핵무기를 또 보유해야 한다. 그 다음에 내가 한 가지는 무슨 생각이, 저번에는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정부라는 것이에서 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개혁을 하지 못해 가지고 항상 끌려다니면서 백전백패를 했다. 그 다음에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해도 자고 우면 하느라고 미국의 눈치 보고 NTP 탈퇴를 해야 되고, 경제 제재를 당해가지고 또 힘들어질 것이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는 걸 갖다가 자고 우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 게 자고 우면하다가 결국은 국민의 수건 사업인 핵무기 개발을 못했다. 그거.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는지 내가 그때는 얘기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를 제가 다시 생각해 낸 것은 전세 제도를 연착륙을 시켜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제도인 전세 제도는 없애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세 제도를 하려면은 국가에서 별도로 한국토지공사 같은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한국전세공사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검증을 완전히 받아가지고 전세 제도를 그대로 이어가든지 아니면은 그런 제도 보완해서 전세 제도를 하기 힘들면은 아주 폐지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또 과제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과제다. 그것도 그게 이제 아무리 처벌을 강화한다 해도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전에도 가끔 보면 그 새마을 금고, 그것도 협동조합, 농협, 이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은행 같은 그런 감독 기관을 좀 두어서 좀 그런 모든 것이 없어지게.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또 추가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아파트 관리에 관한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얼마 전에 텔레비를 봤는데
아파트 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그 격리 직원,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장부 정리를 하는 격리 직원이 30억인가 몇십억을 가지고 자기 통장에다가 전부 다 이체를 해가지고 빼내 가져갔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얼마 전에 보도에 나왔습니다. 나도 여기 아파트에 살지만 그런 일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게 그 여자 격리 직원 혼자서 했겠어요? 거기에 다 붙어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법정에 세운다고 해도 거기에 그 격리원 혼자도 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는 다 그 조력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은행의 그 거액을 이제 빼내가지고 자기 통장에다가 전부 다 이체를 해서 외국으로 잠적을 하는 경우에도 그 은행만 혼자서 그 은행에 많은 돈,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체를 할 때까지 모른다 하고 얘기는 하지만 과연 그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다 알게 모르게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근무하는 여자 격리 직원이 몇십억을 자기 통장에 이체를 해가지고 하는 일도 허다하게 많이 생깁니다. 뭐 이런 자질구레한 얘기까지 다 할 수는 없고 큰 것만 몇 개만 하면은 의료 개혁 혁파 완수, 그다음에 핵무기 보유 완수 이런 것만 제대로 완벽하게 해놓는다고 하면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소신 정치인이고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고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에 못지않는 위인 역대급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